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도 유럽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5%, S&P 500 지수는 0.03%, 나스닥 지수는 0.0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 중국이 협상을 매우 원하고 있다면서도 양국 사이에 훌륭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을 타결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틀 연방준비제도를 공격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유럽으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언급한 뒤 이것은 유로화나 다른 통화가 달러 대비 평가절하된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너무 높다며 말도 안 되는 양적 긴축까지 더해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로존의 재정규칙을 따르지 않고 과한 재정지출 계획을 고수하는 이탈리아를 제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DPA 통신이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이 이탈리아에 대해 제재를 취하는 데 대해 동의함에 따라 EU는 조만간 이탈리아에 대한 과도한 적자 관련 조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100선 이제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은 1% 이상 상승하면서 728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양지수 모두 이 종가 기준으로 5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만찬 형식의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진 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기대감 갖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가 2% 이상 급등을 했고요. 또 중국 측이 경기 부양책 내놓으면서 선전 종합지수는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경기 소비 섹터가 6% 가깝게 급등하면서 어제 중국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어제 중국 측이 다시 한번 환율 안정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우리 이 외환 시장 원달러 환율은 1185원대에서 118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G20 정상회의 앞두고 관망세 이어지고 있고 또 간밤에는 유럽 리스크가 조금씩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금리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2분기 실적 발표도 임박을 했죠.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 실적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ESS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배터리가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배터리 제조사가 본격적인 사업 정상화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요. 종목들의 하반기 움직임 함께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올해 대작 드라마 방영으로 기대를 모았던 두 제작사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뉴인데요. 이 두 가지 종목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르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6월에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밤 미증시 약보합권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다소간에 이제 그 7일간의 어떤 증시 상승 상황, 일단 조금은 좀 숨고르기 양상, 조금은 좀 한숨 쉬어가자라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증시 반등 배경 세 가지를 짚어본다면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소위 말하는 그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 정상 간의 어떤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무역 갈등 부분 다정해 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은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 서서히 계속해서 시간 내에 시장 내에 작용하고 있는 부분 분명히 무시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죠.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거의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거의 이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들어가는, 이미 시장 내에서는 더 이상 우려가 아닌 부분으로 해석이 되면서 결국에는 결국 핵심 이슈 두 가지 다시금 남게 됐습니다. FOMC에 대한 어떤 그 금리 유동성에 대한 완화 가능성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 두 가지를 정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과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 두 가지가 하루는 FOMC, 하루는 무역 분쟁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 양상, 이슈의 순환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지속적인 어떤 그 강세, 일단 약세보다는 강세 쪽에 대한 무게감 계속해서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은 시장 내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장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커지고 있다. 근데 올해 FOMC 회의 몇 번이나 남았나 따져본다면 5차례 남았습니다. 6월, 10월, 9월, 10월, 12월. 이제 시장 관심의 이동 경로를 따져본다면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금리 인하 여부로 쏠렸다가 금리 인하 여부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과연 그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번 6월이 될 것이냐, 아니면 7월이 될 것이냐, 9월이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근데 시장의 금리 인하의 시점, 대다수의 전망 나타나게 된다라면 일단 7월 이전 가능성이 거의 한 78%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7월 이전의 가능성도 상당 부분 크다. 근데 문제는 이번 6월 18일, 19일이죠.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다라는 점. 시장 중론은 아무래도 7월 아니면 9월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7월이나 9월까지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6월 다음 주죠. 18일, 19일 일시적인 시장 내 실망스러운 어떤 그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긍정적인 시장 심리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어제 있었던 생산자 물가, 미국에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0.1% 상승이었습니다. 전월 0.2%에 대비해서 조금 하회하는 그런 부분. 낮은 물가를 분명하게 확인을 했다. 낮은 물가와 고용의 둔화 양상, 지난주에 확인한 고용의 둔화, 이런 부분들이 점차 페드로 하여금 금리 인하 가능성에 어떤 그 명분을 실어주고 있는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어떤 그 요구, 다소간에 조금 오해의 양상을 지금 만들어내면서 좀 오해를 떨쳐버리기 위한 FOMC의 독립적인 시각, 여전히 좀 갈등 상황이 있어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면서요. 전체적으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조금은 더 무게가 실려가고 있다라는 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6월 28일 예정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완벽한 예정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되면 6월 28일 이전에는 금리 인하 좀 어려울 것 같고요. 6월 28일 이후인 7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가느냐, 아니면 더욱더 힘든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이 부분에 따라서 금리 인하
어떤 그 명분 제공 가능성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투자 심리의 중심점은 금리 인하다라는 점. 그러면 유동성의 확대다라는 관점에서 금융주 관심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고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라는 차원에서 고성장주 관심 분명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지금 현재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을 하겠다라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좀 변화된 모습인데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선 좋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명분 찾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꼭 지금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일단 미국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분명히 취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이주열 총재 역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어떤 그 개선 이를 위해서 통화 정책도 더 가세해서 재정 정책에 더불어서 통화 정책까지 가세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긍정적인 경기의 개선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미국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역시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그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무역 분쟁의 영향,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불과 3개월 만에 그 전망치가 20%나 급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부분은 아무래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뭐 대표주가 뭐 삼성전자,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특히나 그 실적 전망치의 하향 조정세가 두드러진다라는 점. 삼성전자 한 30% 정도 하향 조정, 무려 3개월 만에 무려 30%나 하향 조정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3개월 만에 무려 60%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이 부분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명이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펀더멘탈의 변화에 유의해야 될 텐데, 실적 변화의 방향성,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지금 현재 시장 밸류에이션 중심 낙폭과대 접근 상당히 유효합니다. 네, 하지만 2분기 실적 발표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 중심의 낙폭 과대 접근이 오히려 전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2분기 실적 꼼꼼하게 지금 이제 전망치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실적 관련해서는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전히 지금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가 결국 번갈아 가면서 시장의 핵심, 투자 심리의 핵심 축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이 부분 이제 상황의 전개 여부에 따라서 지금의 기대가 잠시 후에 실망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실망이 잠시 후에 기대감으로 바뀌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점. 투자 심리가 그만큼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실적 관련된 부분도 가미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그리고 고성장주 그리고 금융주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분명히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투자 심리의 중심점에는 금리 인하다라는 핵심 축이 자리 잡고 있고요. 주가, 기업들의 주가 모멘텀의 중심에는 분명히 2분기의 실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유동성에 기반한 2분기 실적, 이 부분을 중심으로 우린 시장 접근을 해야 되겠다. 두 가지 정도. 금융주, 증권업종이 당연히 이 부분에 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거래세 인하,
이 부분이 조금은 더 그 증권업종에 좀 추가적인 모멘텀 제공 가능성 있어 보인다 말씀 좀 드려보고요. 유동성 기반, 결국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다. 5G 통신 장비, 그리고 자율주행, 미디어와 게임, 분명히 우리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재로 좀 논란이 됐던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논란이 됐던 배터리 제조 결함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 배터리 업계는 한숨 돌렸는데요. 하반기 실적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우선은 좀 그동안 계속해서 걸림돌이었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재 원인에 대한 게 지금 어제 발표가 됐다라는 것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사실은 ESS 이쪽 분야가 어떻게 보면 실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좀 더 확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오랜만에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상반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때부터는 좀 더 좋아지는 이런 확장성이 나타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의 이런 직접적인 원인이 배터리가 아니라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화재 책임을 면한 LG화학과 삼성 SDI 등 배터리 제조사가 본격적인 사업 정상화에 지금 현재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ESS 화재의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배터리의 안정성을 대폭적으로 좀 강화할 방침이긴 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합동의 ESS 화재사고 원인위원회가 실시했던 이런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의 결과 전기적 충격에 의한 이런 배터리 보호 시스템이 좀 미흡했다. 그리고 운영 환경의 관리 미흡, 그리고 설치 부지, 그리고 ESS 통합 제어 보호 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에서 발전되거나 전력 통계 등으로부터 공급된 전력을 배터리에 이런 저장한 후에 필요한 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사용처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수의 지금 현재 사고가 동일 공장의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배터리에서 지금 사용한 것이 지금 현재 확인이 될 때 따라서 배터리 생산 과정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셀 해체 분석을 실시한 결과 LG화학의 일부 셀에서 급한 접힘이나 절단 불량 그리고 활물질 코팅 불량 등 제조 결함이 조금 확인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ESS 화재의 책임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진 이런 배터리 제조사들의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 재개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전 대책을 먼저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정상화되는 만큼 주가에 대한 흐름도 긍정적으로 나타나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을 것은 결국은 실적은 어떻게 될 건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은 하반기 때부터는 회복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ESS 이런 산업 중단으로 1분기에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한 1,200억 가까이 달하는 이런 손실을 입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대에는 LG화학의 흑자 전환과 삼성 SDI의 매출 급등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체 비용이나 피해 보상 등을 감안해 설정해둔 이런 충당금 역시 환입되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 사태 이후에 ESS 시장이 양질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터리 제조사들의 이런 성장을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산업부가 위축된 ESS 산업의 이런
성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단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이런 수요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ESS 시장은 양적인 성장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ESS를 공급해 주면서 실적이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부터 실적이 회복될 것이고 이 신규 시장도 공략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작 드라마 방영으로 기대를 모았던 두 제작사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뉴인데요. 아스달 연대기를 내놓았던 이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최근에 좀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보좌관이란 드라마를 내놓은 뉴는 현재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제작사의 주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은 아스달 연대기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 많이 급락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좌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얼마나 이렇게 흥행성이 있을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해봐야 돼서 이것은 조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지 않나라는 이런 평가를 우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은 조금 많이 두 제작사의 주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달 연대기를 제작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품성 논란 그리고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조금 너무 크게 소리가 잡아진다라는 거 아직은 조금 애매한 느낌이 많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스달 연대기는 가상의 고대 국가 아스에서 벌어지는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퓨전 사극으로 제작비가 워낙 많이 들어간 한 550억 가까이 들어간 대작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제작비에 비해서는 이런 시청률이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TVN에서 첫 방송된 1화 같은 경우는 한 6.7% 그리고 2화는 7.3% 그리고 3화, 4화도 각각 비슷하게 6.4, 7.7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런 시청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전작품인 도깨비나 미스터 선샤인에 비하면 다소 부실한 시청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액의 어떻게 보면 제작비가 투입이 된 것에 비해서 작품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시청률도 저조한 게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광고나 판권 수익 악화로 제작비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주가가 조금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TV 방영권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선판매가 됐고요. PPL 등에서 어떻게 보면 방영 전에 이미 손익분기점 수준을 어떻게 보면 이미 확보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광고 단가 같은 경우도 단기 시청률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판권 수익이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아스달 연대기 같은 경우는 시즌대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시즌2, 아스달 연대기 2나 3 여기서 돈을 많이 회수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새로운 이런 영화나 이런 드라마 제작사 있기도 하고요. 작년까지는 조금 별로 숫자가 좋게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지금 현재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올해 기대작으로 많이 꼽히는 드라마고요. 국회의원 보좌관을 소재로 한 이런 정치 드라마로 14일부터 JTBC에서 첫 방송이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보좌관 같은 경우는 29장 이런 총 제작비가 166억 원으로 아스달 연대기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흥행에 대한 이런 기대감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방송사로부터 제작비의 거의 71%에 해당하는 한 120억 가까이를 지금 현재 보장을 받았고요. 넷플릭스 동시방영 판권으로 제작비의 48%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간접 광고나 이런 국내 유통 등을 포함하면 수익률이 한 40% 가까이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높은 수익성이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뉴가 최근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뉴가 과거와 달리 지금 향후에 2, 3년 컨텐츠 계획을 수립으로 안정적인 이런 성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보좌관 외에도 최대 2편 정도의 작품이 예정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4-5편 정도의 이런 제작이 되어 있어 실적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회사 다 어떻게 보면 컨텐츠 회사입니다. 최근에 컨텐츠에 이런 어떻게 보면 밸류를 주는 이런 논란이 좀 많이 일고 있으나 어떻게 보면 해외 사례를 보거나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 회사들은 계속해서 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갈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이제 OTT 업체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공급자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요자의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당분간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 시장의 대표 주자인 바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뉴 같은 경우는 두 종목 다 긍정적으로 조금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주가가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선이 약 깨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불안한 이런 심리가 있었었는데 다시 2100선을 다시 회복해 주면서 시장 다시 움직이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가적인 이런 상승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실적에 저점이 이미 찍혔고 이제 우상향할 거야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실적 추정치는 계속해서 우하향해주고 있는 지금 현재 모습이 여전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박스권에 어떻게 보면 상단에 지금 현재 언저리까지 이미 올라와 버린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그나마 조금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는 또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현금성의 이런 자산을 조금씩 다시 한번 늘려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생각보다 지금 현재 길어지고 있는 양상에서 우리나라 실적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흐름들이 그나마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는 거. 그나마 우리 지금 현재 시장을 조금 현재 지금 잡아주고 있는 라인들은 바로 연기금 라인들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좀 긍정적으로 여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에 수급이 많이 들어와주면서 기관들이 의외로 지금 현재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힘 그리고 외국인들의 힘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호전주 쪽으로만 여러분들이 좀 단기 대응을 계속해서 당분간은 해가시는 게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문 현답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장식하는 경제 토픽을 선적을 해서 전문가의 해석과 견해를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센투자자문 예병군 자문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현답 시간에 예병군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조금 몽롱한데요. 어제 축구를 봤습니다. 야, 드디어 아무리 20세 이하라지만 드디어 결승에 올라갔어요. 야, 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참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주식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이제 다음 결승 경기가 새벽 1시에 열린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닭고기 관련주를 좀 사야 되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림 마니커 그죠? 이런 종목을 좀 사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떤 걸 봐도 주식과 연관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이 신문 현답 시간도 시장에 대한 안정성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업황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신문 안에 모든 힌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죠. 그 가치들을 찾아내는 시간, 신문 현답 시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K바이오 얘기 드리면서요. 3가지 종목을 얘기 드렸어요. 셀트리온, 그 다음에 한컴 유니맥스, 영인 프론티어. 요 3가지 딱 K바이오 얘기 드렸는데요. 이야, 셀트리온도 잘 올랐고요. 한컴 유니맥스도 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이제 20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컴 유니맥스도 그때부터 한 30% 가까이 올라왔고, 영인 프론티어는 많이 올랐습니다. 한 40% 이상이 올랐어요. 그죠? 자, 이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이 프로는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되겠다. 딱 한 주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눈 크게 뜨시고, 제가 잘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시장덕 받고, 그 다음에 신문에서 다 힌트 받고, 이미 다 알려줬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는 시간이 이 신문 현답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 대신 클라우드, 게임 패러다임이 바뀐다. 자, 이 얘기가 뭘까요? 왜 컴퓨터 대신 클라우드라고 얘기할까요? 자, 이 5G에서 구현 가능한 게 클라우딩 서비스, 즉 이 클라우딩을 통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나 그 다음에 굉장히 좀 현란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고사양의 PC가 필요했죠. 고사양. 그래서 게이밍 PC가 따로 나왔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도 따로 나오고 게이밍 PC도 따로 나오고요. 왜냐하면 그래픽이 일단 화려하잖아요, 게임들이. 그러니까 PC 자체가 고사양화된 PC들을 구매를 많이 했죠. 근데 이게 필요 없어졌다. 뭐 때문에? 5G 때문에 필요 없어졌다. 5G 통신 장비 관련주에 대해서도 최근에 얘기드렸던 게 S넷, 다산 네트워크스였습니다. 그죠? 어제는 좀 빠졌습니다만 계속 최근에 꾸준히 올라왔었고, 이 5G 때문에 지금 이 고사양의 PC가 필요 없다? 그러면 게임 관련주는 좀 빠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고사양 PC가 필요하니까 고사양 PC와 관련된 주식도 조금 빠지겠네요. 그죠? 자, 이 5G에서 구현하는데 게임 관련주는 그럼 왜 빠질까요?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 게임이 되는 겁니다. MS에서 하반기에 벌써 클라우드 게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고사양 PC 아주 구닥다리 PC라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고사양의 게임들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클라우드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게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뭐 음악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영상 스트리밍, 이런 모든 것들이 서비스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식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오픈베이스가 있습니다. 그죠? 이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삼성전자의 공급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벌써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어요. 이건 이제 이 섹터가 시작점을 알리고 있는, 즉 내가 대장이다 올라오면서 시작점을 땡땡땡땡 치고 있는 겁니다. 종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보면 안랩도 있을 거고요. 그죠? 안랩, 보안 관련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핸디소프트, 역시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효성 ITX, 사물 인터넷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이 효성 ITX 역시 클라우드와 관련된 주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효성 ITX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충분히 저점 잘 잡았고요. 지금 이제 돌려 세우는 과정이 있고,
다우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우기술은 변동폭은 좀 있지만 돌려 세우는 구간이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신다. 저 지금 이제 이게 시작점을 알린다, 순환매적으로 다른 종목군들로 넘어가면서 상승의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래도 크게 좀 보신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스몰캡 위주로 보시면 또 변동폭이 크니까 시청자분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안랩, 그다음에 핸디소프트, 안랩은 뭐 이제 그나마 조금 덩치가 있어요, 그죠? 종목이. 핸디소프트는 스몰캡이라고 보시면 되고, 효성 ITX, 안랩 정도를 중형주라 정도로 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공략하는 주라고 보신다면 핸디소프트, 다우기술은 단기적 매매를 조금 하셔야 되는 그런 스몰캡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이 섹터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전자담배 흡연실이 커피빈에 생겼다. 아침부터 웬 담배 얘기냐고요. 네. 전자담배 많이 핍니다. 근데 전자담배 흡연실과 일반 필터 담배 흡연실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전자담배 피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나는 전자담배인데 왜 저 필터 담배 냄새 같이 맡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런 피해의식이 좀 있어요. 이거 마치 좀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자담배라는 것이 그만큼 보급화되었다. 그만큼 확산되었다. 그만큼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담배 흡연실이 따로 생길 정도다. 그죠? 기존 흡연실 내에 왜 이걸 그럼 전자담배 흡연실을 따로 하느냐. 전자담배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 흡연자들하고 같이 피는 거를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냄새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따로 만들었다. 그만큼 전자담배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가는 안 갔어요. 어떤 종목이냐? KT-NG 릴이라는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릴을 만드는 회사인데 EM텍이라는 회사거든요. EM텍. 자, 이 회사는 릴1부터 시작해서 지금 릴2, 지금 최근에 이제 릴 신제품까지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가 안 갔어요. 실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갔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근데 흡연자들이 주식을 잘 아는 것 같아요. 흡연자분들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전자담배 많이 피는 거 보면 이 종목부터 눈에 가는데 다른 분들은 그걸 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 관심이 없어서 주가는 가지 못했으나 결국은 실적에 수렴된다는 것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 전자담배 흡연실이 생길 정도의 흡연자들, 즉 전자담배 이용자들의 인구층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기사 볼게요. 문 대통령 유럽 실리콘밸리서 기득권 반발 정면 제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이걸 왜 잡아왔느냐면요. 벤처 투자 육상, 즉 VC, 벤처 캐피탈을 통한 VC, 벤처 기업 육성을 정책적 방향으로 잡으신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핀란드로 떠나실 때 제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사님이 이제 손 흔드는 그 비행기 위에서의 장면을 기사를 제가 발췌해 갖고 오면서 그때 두 종목 딱 얘기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카카오, 그죠? DA 테크놀로지. 자, 이 회사의 자회사들이 요번에 여기 사절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모 회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얘기 드렸었죠, 그죠? 그게 월요일입니다. 근데 어제요, 그죠? 어제 이 DA 테크놀로지가 7% 가까이 급등했어요. 카카오도 지금 다 오르고, 그죠? 자, 그리고 이걸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신문에서 힌트 다 줬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 이제 우리 따라가니까 요 모 회사 간대?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힌트 줬는데 여러분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죠? 억울하잖아요. 신문에서 이미 힌트 다 줬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예, 신문 현답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있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오늘은 뭘 한번 관심 있게 볼까 싶어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이 신문 현답도 제대로 보지 않으신다면 시장이 안전한지도 모를 거고, 그다음 어떤 섹터가 조금 관심 섹터로 등장하는지도 모를 거고, 거기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더더욱이 매일 하니까요. 월화수목금 매일 하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카카오 DA 테크놀로지 계속 괜찮습니다. 그죠? 자, 요 얘기도 이미 드렸던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 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 기사를 발췌해서, 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 씨를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주 칭송받는 인물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수은에 대한 부분도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게 북한 분이잖아요. 그죠? 예, 물론 독립투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급됐다는 것은 남북 대화의 물꼬를 잡으려고 한다. 때마침, 때마침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호 여사가 별세하셨어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호 여사는 빼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북한에서 지금 사절단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또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이미 주말에 한번 힌트를 드렸던, 신문으로 힌트를 드렸는데 지금 또 얘기 나와서 또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관련주죠. 남북 경협 관련주. 예, 이거 다시 보셔야 되겠죠. 현대건설, 그죠? 미리 타놓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아난티도 그 다음날 바로 3% 가까이 올랐어요, 그죠? 아난티, 좋은 사람들, 광명전기, 대하테이, 이런 종목들. 그때 드린 종목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좋은 사람들이 어제 또 급등세가 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신문은 이미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서 수익 볼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 그거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 시간 내일도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센투자자문의 유병군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센투자자문 예병군 자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검색창에서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시고 베스트 트레이딩맨 홈페이지 접속 후에 전문위원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더 자세한 경제 이야기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